서운하신가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괜히 가슴이 허전하고 어디선가 조용히 외면당한 느낌 한 번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쁘겠지.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려다가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애는 평생 연락 안 하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에 톡 한 줄이라도 먼저 보내고 사진 하나라도 전송해보지만 기다리는 답장은 생각보다 더 늦고 어쩌면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속이 상하고 그래서 더 자주 먼저 연락하게 되지만 이게 더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데에는 절대 가볍지 않은 소름 끼치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바빠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무뚝뚝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엔 부모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바뀐 인식이 숨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할수록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를 자식이 먼저 찾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애정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과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가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든다면 그건 반드시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부모의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했을 때 항상 똑같은 질문, 똑같은 반응, 똑같은 말투가 반복된다면 그 통화는 새롭지 않고 자식에게는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요즘은 뭐 먹고 다니니? 밥은 좀 챙겨 먹어라. 몸은 괜찮고? 물론 부모 입장에선 사랑이고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흐름의 대화가 반복되면 그 말들이 점점 의미를 잃고 그 연락 자체가 의미 없는 형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 더 이상 새롭게 이야기를 꺼낼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조언을 듣는 시간만 남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점점 말을 줄이고 침묵하고 연락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자식이 부모와의 대화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검열받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반복적 피로 회피 현상이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느끼는 정서적 피로감 때문에 사람은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따뜻한 마음도 방식이 반복되면 식상해지고 그 식상함이 쌓이면 거부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이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해주는 말은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마음은 진심이지만 자식은 그 진심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의 감정을 먼저 기억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심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감동이 아니라 거리감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은 독립을 거리두기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 이전과 같은 가족의 틀보다는 개인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독립이라는 과정에서 많은 자식들이 부모와의 관계까지도 거리두기 해야 한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부모님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해.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은 처음엔 단순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정당화되면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자식 입장에서 독립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서적 거리 확보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즉, 자식의 무의식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부모님이 자꾸 연락하시면 난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것 같아. 연락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건 부모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려는 방어적 본능입니다. 심리학자 마거린 말러는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분리개별화 과정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일정한 정서적 거리 확보를 통해 스스로를 정립해 나가는 심리 발달 단계입니다. 자식은 이 단계를 거치며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거리두게 되는 대상이 바로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라는 점은 어쩌면 매우 아이러니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연락 단절이라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자식은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연락 안 해도 나는 괜찮아야 해. 나도 어른인데 내가 먼저 할 필요는 없어. 그 결과 부모는 잊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 독립을 증명하려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부모가 먼저 연락을 계속하게 되면 자식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날 아이처럼 보시네. 내가 아직 다 컸다는 걸 못 믿으시는 건가? 이 무의식적 저항은 곧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그 거리감은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독립을 부모와의 거리두기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성장하고 싶은 본능의 반영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부모가 내가 필요 없어진 건가? 라고 오해하게 되면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독립은 부모를 끊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이유, 부모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연락할 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괜히 마음이 허해서 너 생각났어. 엄마는 너 연락 없으면 잠도 안 와. 이런 말들은 사랑이고 그리움이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일방적으로 전달될 때 상대에게 책임감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심리적 무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일이나 육아, 개인적인 문제로 이미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감정 표현은 돌봐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그 결과 자식은 또 감정 풀어줘야 하나. 내가 괜히 전화해서 더 걱정하게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다음 연락을 주저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정서적 의무감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회피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감정을 표현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과 타이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따뜻한 유대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감정을 전달하되 그 책임을 자식에게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내 생각이 났어. 별일 없으면 됐지 뭐. 이런 식의 말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해결받으려는 태도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엄마, 아빠 마음을 내가 다 받아줘야 해? 이젠 내 얘기보다 부모님 감정이 더 커 보여서 대화가 힘들어. 결국 그 결과는 더 적은 연락, 더 짧은 대화, 그리고 점점 사라지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모가 감정을 표현할 땐 그 감정이 사랑의 전달인지 아니면 책임의 전가인지 그 기준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감정은 자식의 마음에 머무르는 따뜻함이어야지 걸리는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5번째 이유, 관계의 중심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가족의 중심이지. 자식이 커도 부모는 부모다. 부모-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정말 따뜻하고 진짜 가족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중심은 달라집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중심점을 만들어갑니다. 직장, 배우자, 연인, 친구, 취미, 자신의 목표들, 즉 가족의 중심이 집, 부모에서 자신의 삶 전체로 이동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여전히 관계의 중심에 부모를 두지만 자식은 이미 관계의 중심을 자기 삶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 중심의 위치가 다를 때 연락의 간격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제도 보고 싶었고 오늘도 그립고 내일도 연락 기다린다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내 삶의 한 부분이고 나는 내 삶의 전체 속에서 지금을 버티고 있다입니다. 여기서 심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부모는 애정 연락 빈도라고 느끼고 자식은 애정 편안한 거리 유지라고 느낍니다. 부모는 붙잡으려 하고 자식은 거리를 두려 하고 부모는 다가갈수록 자식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거리 유지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넘어서면 사랑이라도 피하려 합니다. 부모의 사랑조차 나를 잠식시킬 수 있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내 안에 들어와. 거리를 조금 둬야 숨을 쉴 수 있어. 이 말 대신 연락을 줄이고 대화를 짧게 하고 만남의 간격을 늘립니다. 즉,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감당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한 부모는 자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다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은 부모가 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머물고 싶어서 유지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태도, 내 말투, 내 마음가짐은 어땠을까? 부모로서의 행동도 함께 돌아봐야 관계는 진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부모의 모습으로 변하기 위한 3가지 실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관심사를 보여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연락해 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에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자식은 훨씬 편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난 유튜브 배우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내가 알려준 드라마 봤어. 생각보다 울컥하더라. 이런 말은 자식에게 대화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자식은 답해야 할 말이 아닌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연락을 기다리는 부모보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부모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조언을 줄이고 경험을 나누세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락하면 결국 지적이나 훈육이 이어질 거란 예감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왜 늘 그런 식이니? 이런 말들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신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땐 이렇게 생각하더라. 나도 한 번 실수했었지. 근데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됐어. 이런 말은 자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한 경험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식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교감의 상대로 느껴질 때 먼저 전화하고 먼저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조언은 줄이고 경험은 공유하세요. 그게 대화를 살립니다. 세 번째, 감정을 먼저 말하지 말고 관심을 질문으로 표현하세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외로워서 목소리 듣고 싶더라. 이런 말은 자칫 자식에게 감정을 받아줘야 하는 의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보단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너는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최근에 가장 신났던 순간은 언제였어? 질문은 관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식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주고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안정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됩니다. 감정은 솔직할수록 좋지만 그 감정이 의무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면 듣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보고 싶다는 말보다 넌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더 많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잠시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도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식과의 거리가 조금 서운하고 조금 멀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거리는 당신이 틀려서 생긴 게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고 말의 방식이 달라지고 서로를 표현하는 언어가 조금 어긋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다만 당신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방법을 조금만 다르게 바꿔보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관계는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엔 자식이 아닌 당신이 먼저 안정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보다 기다림이 더 따뜻할 때가 있고 지적보다 미소가 더 많은 말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라 불리는 그 순간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지? 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로서의 당신이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이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